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좀 무겁게 그리고 불확실성의 온상으로 남아 있었던 FOMC가 어제부로 드디어 마감이 되었는데요. FOMC 관련된 이 시나리오를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카페에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일단 예상 밖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잘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미 증시 장 초반에 마이너스 1%까지 하락하던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거의 저점부터 해서 뭐 3% 가까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꽤 큰 반등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일단 좀 잘 마감이 되었고요. 뭐 간략하게 뭐 FOMC 내용을 보자면 테이퍼링은 예상대로 내년 3월에 조기 종료하는 걸로 하면서 우려가 됐던 건 항상 그거죠. 금리 인상을 몇 차례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할 것이냐 인데 몇 차례 할 것까지는 사실 그렇게 썩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내년에 세 차례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세 차례 정도만 나오면 뭐 시장 예상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관건은 네,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이겠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 우려 발언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면 베스트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베스트하게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는 내년에 세 차례 인상을 점도표에서 나왔었고, 파월이 이제 정확히 언제 하겠다가 아니라 완전 고용이 되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앞당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그리고 고용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썩 나쁜 거는 시장에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내일 있을 이 선물 옵션 만기가 미국에 나왔는데 우리랑 똑같습니다. 만기일에 항상 변동성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미국도 최근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락 추세로 들어가 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테슬라, 그리고 어제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이 틀을 넘어설 것인지 아닌지 결국은 파생 시장하고 굉장히 크게 연동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약간의 우려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것만 또 해결이 된다면 연말 산타 랠리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FOMC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나스닥 급등 및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었고, 내일 있을 미 선물옵션 동시 만기만 잘 넘기면 그럭저럭 연말은 편안하게 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오늘 시장 시가 갭을 뜨고 미국처럼 가진 않았죠. 줄줄줄 최근 시장 옥바닥이라는 말처럼 오늘도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장중에 뭐 해외 증시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전일 있었던 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나 MSCI 우리나라 지수 등등을 미리 어느 정도 찾아보고 확인을 했더라면 오늘 시장이 대충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 초반에 지수가 급격하게 밀릴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확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오늘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구나, 아침에만 반짝 움직이고 나머지는 또 테마성 잡주의 장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의 질이 참 지수로만 보면 안 좋은 부분이었고요. 지수는 상승했는데 뭐 상승 하락 종목수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이 됐고,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 미국에서 나온 호재 그리고 지수의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지수의 이 좀 불안 요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보면 국내 증시 장초 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한 모습 속에 상승을 하였는데, 좀처럼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조금 부족한 상승 마감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상승 마감이 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되겠고요. 장 초반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 속에서 IT 반도체 다 갭 들었고, 뭐 2차 전지, 엔터 뭐 전부 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게임 섹터 전부 다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오전에만 강하게 시세를 주고 오후에는 내내 밀렸기 때문에 늦게 추격 매수를 했다면 이쪽에 물렸을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위메이드를 좀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다 매도를 좀 하고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게임주 쪽에 좀 지켜볼 생각이고,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게 로봇 섹터를 많이 건들지를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죠. 저도 올려놓고 내용을 다 봤었는데 어제 크게 반응을 안 하길래 그냥 넘겼더니 오늘 아침에 이게 시장에 엄청난 재료를 동반하면서 갑작스러운 거죠. 시장의 모든 종목에 갑자기 다 특징주로 기사들을 도배를 시켜놨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어제 준비해서 오늘 시장에 다 쏴버리지 않았나. 뭐 기자들 섭외부터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날릴 거야 하고 이 기사 나온 이후에 준비하고 오늘 땡 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주식시장 안에 분명히 뭐 이러한 세력이 존재할 것이고, 그 세력 안에서는 기관도 있을 거고 외국인도 있겠죠. 그리고 거대 개인 자금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일사불란하게 완전히 움직여서 때로 로봇주가 움직였던 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너무나 정신없는 가운데 로봇주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사실 이쪽 테마를 전혀 건들지를 못해 가지고 아쉬움이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군, 뭐 물려있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서 뭐 매도를 하면서 마감을 해 주었던 하루였고요. 자, 일단은 보면 삼성 로봇 사업 본격화 이슈를 통해서 특히 이제 내년 CES 2022에서 메타버스 홀로그램 이슈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의 예전에 하만 M&A가 좀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2016년이었던가 17년이었던가 아남전자가 바닥에서 거의 뭐 5배 6배를 폭등을 해버렸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흐름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테마가 아닌 듯 하네요. 때로 움직였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 선도주자들은 눌렸다가 올라갈 때 더 높게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석 가려가지고 1차 파동 이에 2차 파동 때는 대장주 잡고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이 IT 반도체 이후에 삼성 로봇 사업 관련 구도 발표에 따라 로봇 관련주, 정부의 자율주행 지원, 대폭 확대의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 발표 등에 따라서 임플란트 등이 전부 다 강세를 좀 펼쳐졌다라는 점. 자, 로봇 관련해서는 유진 단기과열 속에 이 후발주자들이 오늘 당겼죠. 통상 대장주가 단기과열에 들어가면 2등주로 대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딱 그 케이스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항상 더 위에 있고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로보티즈가 상한가에 들어갔던 것도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해석하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타 사이맥스, 러셀, 스맥 등 관련 로봇 섹터가 각각 특징주를 던지면서 다 올라왔어요. 사실 이번에 CES에 그 삼성이 공개를 하는 거는 이 보행 보조 로봇이죠. 근데 이 관련해서 사이맥스가 원래 하고 있는 게 이 보행 보조 로봇이었는데, 이쪽은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 한 15, 16% 올라갔나? 온통 삼성 M&A에만 정신이 쏠려가지고 다 M&A 쪽으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과 로봇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은 몇 개 안 되죠. 뭐 나무가 같은 경우에 삼성의 이 로봇 청소기에 3D 센싱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 부각이 돼서 오늘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나무가가 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차트를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무가가 탑으로 보여요. 나무가가 제일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정부의 이 대폭 개선된, 원래 1,000억이었는데 내년에 4,000억을 지원한다라는 이슈가 인포뱅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점 구간에서 신고가인데 여전히 강해 보이네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게임 및 메타버스 NFT, 전일 로블록스가 미국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졌죠. 저희가 위메이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개인의 사용자 수 활성화 지수가 떨어진 것이지 이게 전체 게임사에 퍼지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게임사들 장 초반에 강했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또 FOMC 해제로 인한 가상 자산들 또한 많이 올랐죠.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뭐 등등을 좀 강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NC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 뭐 최근에 또 이 과금 관련해서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돈은 잘 번다. 욕을 먹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욕을 먹는 회사인데 그만큼 충성 고객이 많다라고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섹터 전일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었어요. 거리두기가 확정이 되면 그게 또 하나의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외에 강하게 떴던 종목군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진단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어제도 관심 종목으로 제가 휴마시스를 말을 했고, 한 18,000원 이하권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저도 어제부터 물량을 좀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먼저 7호제 먼저 보면 한국 BNC가 오늘 거래 대금을 무려 1조를 터뜨리면서 올라왔죠. 분명히 이 종목은 오늘 눌림목 매매를 했다면 네, 괜찮은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눌림목 매매 한 3차례 정도 들어가서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아마 내일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 외에 이 유상증자 관련된 정정 이슈가 좀 나와서 좀 많이 밀렸는데, 뭐 많이 밀려주면 많이 밀려준 대로 그에 맞춰서 또 눌림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연 이틀 거래가 터진 자금만 1조 8천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림은 한번 내일까지는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수도권 전면 등교 중지 이슈가 YBM넷을 강세로 좀 끌었죠. 저도 이거를 뒤늦게 돌파자리에서만 좀 들어가서 매매를 했었고, 굉장히 빨리 봤어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빨리 봤고, 기사를 회원님들하고 같이 찾아보는데 제가 찾을 때는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돌파로 안 들어갔었는데 이게 바로 속보로 확인이 되면서 너무나 빠르게 한 20%가 올라가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해서 코젠바이오텍이 오미크론 전용 이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첫 개발이다라고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 그 당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 진단키트를 만들어낸 회사였어요. 시젠과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던 회사가 코젠바이오텍인데, 증권사 이 프로그램 뉴스를 뒤져서 보면 휴마시스 뿐이 없습니다. 휴마시스가 작년 2020년 11월 6일날 코젠바이오텍과 코로나 N 독감 동시 진단 키트를 이렇게 MOU 체결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이 코로나 그 휴마시스의 대표와 이 코젠 바이오텍의 대표가 아주 돈독한 우정을 쌓고 깊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MOU를 했고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바로 휴마시스가 되는 겁니다. 휴마시스 재료가 상당히 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져요. 뭐 일단은 실적 좋을 거고, 셀트리온 공신 나올 거고, 자가진단 잘하면 정부에서 무상 배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가 나오면 더 좋고요. 기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일단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가
비대면 전환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좀 밀려버리면 강한 종목군들, 특히 매드팩토 같은 거, SCM 생명 같은 거 잘 지켜보다가 눌림목에서 잘 잡으면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시간에서 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장중에 이게 좀 돌았던 내용이었어요. 먼저 이제 이 기사가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원문 기사가 좀 돌았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시간에 나오고 나서 흑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에 급등한 종목군들은 또 내일 못 갈 수 있고, 근데 이번에 급등한 종목군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슈가 그냥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게 부각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오늘 상한가에 시간의 상한가에 빠르게 갔던 종목이 다음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련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거래대금은 시장 압도적으로 한국 BNC가 시장의 자금을 다 끌어가 버렸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3천억이 넘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거래대금이고요.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가 좋았는데 보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기업 물적 분할 후 동시 상장 제동 건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선진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악용하죠. 특히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 그렇게 되면 모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라 이거가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걸 못하게 막아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걸 많이 기업들이 악용해서 흔히 말하면 대기업들이 주식 장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저는 이거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고 내년 1월 달부터 이거를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면은 LG엔솔은 상장을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제동이 걸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기업의 가치가 다시 대폭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이슈가 되고 이게 진짜로 법으로 지정이 돼서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자, 종목 보면서 마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코스피죠. 네, 코스피 아주 의미 있는 구간들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갭 구간을 또 갭으로 올라섰고 다시 장중에는 좀 밀렸으나 장 막판에는 이 갭을 메워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뭐 별 탈이 없다면 여기서 살짝 밀리더라도 이런 양봉이 출현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모든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20일 이평, 뭐 5일, 60일 이렇게 다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5일 이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머지 이평선들이 트위스터를 하면서 올라가면 좀 더 긍정적으로 지수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네, 어영부영 네, 21선 위로 다시 올려 세워 놓은 점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내려오던 이 22평선을 돌려서 우상향으로 바꿔 놓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2차전지 뭐 제약 바이오든 혹은
게임이든 지금 현재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종목군들 반등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좀 답답한 흐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개별 종목 장세의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누가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다. 맞아요. 어제 목소리도 개인적으로 많이 떨리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회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컨디션 빨리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자, 먼저 우량 종목군들부터 하나하나 봐볼까요?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시장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로슈의 공급 물량 확대 이슈가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는 알았으면서도 공략이 안 됐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량주가 이런 항상 아일랜드 갭을 들 때는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아일랜드 갭을 들면서 거래대금 실르면서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죠. 뭐 신고가 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SK이노베이션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 개정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이노베이션으로 하여금은 굉장한 호재성 재료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왜 그래?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하고요. 일단 SK이노베이션 그 물적 분할 이슈만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기업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렇게 우량주는 시장에서 두 개 종목만 좀 강했었고요. 게임주 볼게요. 위메이드 의미는 자리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이날도 매매를 해서 수익 매도를 좀 했었고 이날 좀 눌렸을 때 들어갔다가 들고 있던 물량들 이날 사실 들어간 거죠. 이날 들어갔다가 좀 물려 있고 가지고 있던 물량 오늘 올라가면서 청산을 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위메이드라든지 이 1등 종목으로 눌림목을 보더라도 이런 횡보를 보더라도 1등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 1등 종목은 쌍봉을 만들 확률도 높기 때문에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등등 이 세 개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 YJM 게임즈가 이슈를 좀 많이 튀우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오큘러스에 또 VR 게임 4종을 런칭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데 YGM 게임즈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인데 이거를 정말로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은 시세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구간을. 그러니까 내일장이 이 종목에게는 어찌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 이 윗꼬리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매물대를 뚫어버리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집을 했고 힘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뚫리면 주봉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 주봉상으로 이게 이렇게 뚫리면 이렇게 양봉이 서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있으면 이게 관성이 붙어서 막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볼 때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월봉으로 봐도 사실 이 월봉 그대로 올해가 마감이 되고 내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YGN 게임즈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나빠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NC소프트 어제 이 선을 제가 하나 그어 드렸죠. 뭐 이 밑에 자리 뭐 대충 그냥 분할 매수 딱딱딱 해서 내려가서 올해 크게 못 올라가면 내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압축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넥슨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먼저 넥슨 GT가 신고가 영역까지 쳐 올라가더니 넷게임즈가 뒤따라서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이거 저희 물려있던 종목이었었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를 다 처리를 했었는데,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합병한다, 대형 개발사로 도약한다라는 이슈가 좀 생겼네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둘이 합병한다, 합병하면 비율은 어떻게 되고, 복잡해서 사실은 따로 공략은 안 했었는데, 일단 시간에 이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시간에 좀 올랐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걸 뛰어넘어 버릴 재료인지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판단이 좀 잘 안 서는 것 같고, 게임주 보죠. 예, 유진 로봇은 좀 눌렸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강하게 좀 올라가서 눌림없이 오늘까지 움직였고요. 로보티즈가 오늘 굉장히 강했죠. 이 돌파자리를 탔어야 되는데 이 상한가 돌파자리는 항상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왔고, 이 구간에서는 제가 도저히 손이 안 나가서 매매를 못했던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올라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올라가서 도저히 손이 안 나가서 매매를 이어가지를 못했던 종목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 영역, 항상 월봉에 이 윗꼬리가 많은 구간은 조심해야 돼요. 이걸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종목군들 보면 지금 월봉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등 종목 안에서 눌림목을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휴림 로봇, 개인적으로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종목이라 너무 바닥권에 있고,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휴림 로봇 제외하고, 로봇스타도 같이 움직이죠. 시가총액이 다소 무거워요. 그래서 얘도 배제를 하고, 자, 나무가 삼성의 이 3D 센싱 카메라를 로봇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의미 있는 구간을 다 뚫어놨습니다. 굉장히 매물을 많이 받았던 곳을 세 번, 몇 번에 거쳐서 윗꼬리 다 뚫어놓고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매물대는 이번에 다 소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얘가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러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과거 어땠냐 하면은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19년도에 회사가 정상화가 됐던 것이죠. 네, 이 적자에 있던 회사가 정상화로 가던 과정 속에 좋았었는데, 코로나를 만나서 급락을 맞았고요. 그러면서 실적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 주가는 항상 지지부진한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표에서만 보다시피 이때의 실적 2,500억 매출과 지금의 5천억 매출은 분명 매출 캐파가 2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되고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당기순이익만 해도 230억이 나오는 종목이 된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 발표될 실적 대비해서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싸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고가가 못 뚫을 고가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뚫고 여기까지는 올라가 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내일 시가 매수 정도 한번 고민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QSI라는 종목도 사실 그러한 이슈를 붙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전부 다 똑같아요. 나무가가 올라갔던 그 당시에 이 종목군들이 오늘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QSI 그렇게 특별한 호재를 안고 오늘 올라간 건 아니에요. 특별한 호재를 안고 올라갔으면 좀 그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약간 엮였던 종목이죠. 메타버스 핵심 디바이스 센서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12월 초에 나왔었는데,
그런 거 겹겹해서 네,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대거 움직이고 있다. 즉, 안 움직였던 종목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껏 안 움직여졌던 소외주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자, 모바일 쪽 종목이기도 하고 로봇을 움직이는 자율주행을 움직이는 3D 센싱 카메라 쪽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다 올라가는 게 전부 다 이쪽의 섹터가 굉장히 뜨겁고 불타오르는 섹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 관심 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BNC 잠깐 보면요. 오늘 이 종목은 제가 세 차례 매매는 했었고요. 여기 눌렸을 때 상가 아래 눌렸을 때 두 번 매수를 했고 한 번 매수했네요. 상한가 눌려서 그 다음에 매도한 이후에 이 상한가 자리를 돌파하려고 할 때 이 자리죠. 하려고 할 때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대충 매도를 하고요. 이 이후 자리를 공략을 못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시초가 구간에 굉장히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부족한 게 터진 게 수천억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거래 대금이었는데 조금 애매해서 이 구간에서는 못했고요. 종가에 이런 자리에 사서 시간의 투자 타임에 그냥 전량 날렸습니다. 원래 같으면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터지면 시간에 차 타임에 1% 이상 떠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공지가 좀 떠서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하나 나왔죠.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한번 봐볼까요? 확정일 정정 전에는 1월 20일이고 정정 후는 이렇게 된다. 일반 공모 청약일 2월달이네요.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빼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정일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 정정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상증자 뭐 권리락 떨어지고 하기 전에는 한번 봐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좀 떨어지면 여전히 관심 갖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뭐 장기 이평선들 있죠. 장기 이평선들 혹은 이 밑으로 좀 떨어지면 다시금 한번 관심 있게 봐볼 생각이고요. 치료제 중에 아이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이진 어제 밑에서 매수해서 사실 오늘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아침에 바로 강하게 못 올라와서 뭐 올라올 때 그냥 팔아버렸는데 돌파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좀 매도가 되는 바람에 이거를 좀 수익을 좀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종목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보통은 상한가 자리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봐야 되고 장 막판 뭐 반등 굉장히 잘 나와서 내일장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같습니다. 일단 살짝 시간에 밀렸는데 뭐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뭐 음봉 3개까지 나오는 거는 좀 매물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어찌됐든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돌파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은 돌파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고 이제부터는 눌림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제 오늘까지는 눌림인데 내일부터는 돌파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매드팩토라는 종목이 있죠. 한 3일간 저도 매수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해서 일단은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강해요. 근데 여기서 또 잠깐 밀었다가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확인하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좀 보면은 이제 휴마시스 관련해서 5일선 붙여서 매매하시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내일 이 저항권을 강하게 뚫어만 준다면 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뚫어내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리 주말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